여러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버스는 아무래도 좀 떠난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톡방에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게 올라왔는데 원베일리 9평 58억 거래 완료 이런 게 떴어요. 야, 58억 진짜. 9평이면 84제곱인데 58억이면 와, 이제 2억을 향해 달려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반포에 좋은 곳들은 이제 안착을 했다. 이게 조금 과하게 좀 빨리 가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이제 강남버스는 출발했다 이거지. 강남버스는 출발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강남버스는 출발했고 강남버스에 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 추경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급지를 낮춰가지고 뭐 마용성광을 갈 건지 그런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을 사는 이유가 실거주냐 아니면 투자하냐에 따라서 다를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실거주라고 한다면 추경 매수도 뭐 나쁘지 않겠다. 기간을 좀 길게 보고 들어가서 한 애들 키우면서 10년, 20년 살겠다. 그러면 추경 매수도 나쁘지는 않겠다. 물론 뭐 이렇게 58억짜리 원베일리를 추경 매수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니까. 하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투자라고 하면 뭐냐면 내 자산을 계속 더 크게 불리고 싶은 사람들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물론 12억이 넘어가면은 혜택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 비과세 혜택을 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2년 단위로 또는 4년 단위로 지금 들어가서 수익률이 괜찮은 것을 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를 노려서 계속 쌓아 올라가시려는 분을 저는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추경 매수보다는 급지를 낮추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강남 버스는 떠났고 그 다음 버스는 어디를 타야 되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죠. 쉽게 얘기해서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를 곳이 어디냐? 강남 말고 강남 다음에 오를 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걸 알라 그러면 상승의 패턴이라는 걸 좀 알면 좋다. 상승의 패턴이 뭐냐면 바닥을 지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이럴 때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자, 일단 거래량이 증가해. 바닥이 되려면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 뭐냐면 바닥이라는 이야기는 떨어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떨어질 때는 어때요?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어요. 집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매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매물은 쌓여 있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그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매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내놨는데 1년 동안 전화가 없고 6개월 동안 전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화가 왔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는 거죠. 급한 것도 없는데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3천만 원 올려볼까? 호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올려서 거래가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이 단톡방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3천만 원 올려서 3층이 거래됐답니다. 막 이러면은 우리는 10층인데? 그러면 야 얼마에 내놨어? 10억에 내놨어? 야 그러면 우리는 10억 5천에 내놔야지. 또는 뭐 급한 거 없는데 팔지 말자. 그러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격이 결국에는 상승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10억을 보고 왔던 사람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돌아갔다가 집에 가 있으니까 신문에 계속 신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남 신고가 나온다. 그 옆에 마용성도 신고가가 나온다. 어디도 거래가 된다. 이런 하반기에도 집값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가 보면 여보야 저번 주에 본 거 10억 그거 그냥 좀 비싼 것 같은데 해야 되지 않겠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 가서 계약하자 그러고 부동산에 전화를 딱 하면
그 10억짜리 계약할게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부동산 소장님이. 아이고, 사모님, 그거 지난주에 나갔어요. 계약서 썼어요. 지금은 10억 5천만 원 미만으로는 아예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뭐, 그것도 전화해보면 매물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가 상승하고 매물이 감소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10억 5천이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15억 5천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 학업지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고 호가 상승하고 매물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주춤해지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의 거래량인데 우리 단톡방에 케빈님께서 매일매일 정리하시는 거를 제가 보기 좋게 만들어서 공유를 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5월이고요. 이게 6월이고요. 이게 7월이에요. 7월. 신고가 한 달, 그러니까 최대 60일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60일에 60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5월달 거래보다는 6월달의 거래가 훅 늘었죠. 늘었고 7월달 거래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6월달보다 확실히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많이 오른 곳, 예를 들면 마용성 이런 데는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5월달에 거래량이 이렇게 되고 6월달에 거래가 확 늘고 난 다음에 7월 달에는 6월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상승의 패턴에서 그러면 어디쯤 되는 거예요? 호가 상승하고 매물이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주춤해지는 그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용성 지역은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거래량으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디냐? 자, 그럼 이런 데는 어떠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5월에 거래가 많이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이전과는 달리 6월에 거래가 5월보다 늘기는 했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생각보다 평균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6월보다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아직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매물이 소진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곧 호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물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다음 오를 곳은 이런 곳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역이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거래량이 이제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구별로 서울은 거래량만 잘 확인을 해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노도강 금강구 중에 한 곳입니다. 한 곳. 물론 노도강 금강구가 대부분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온기가 지금은 서울, 강남하고 한강 주변의 6개 구, 제가 말하는 3+6, 강남 3구랑 그냥 한강 주변 6개 구, 여기까지는 이미 퍼졌고 그 옆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필수재가 왜 수요가 없어집니까? 필수재가 수요가 왜 없어져요? 이렇게 비싸니까 오른다는 생각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10억짜리가 15억 되니까 나는 10억 있는 사람은 15억을 못 사잖아. 그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10억짜리로 가는 거야. 옮겨가는 거야. 이래서 상승의 패턴. 물결 효과, 뭐 갭 메우기, 갭 벌리기, 뭐 조금 많은데 망고쌤은 그걸 뭐라 그래요? A, B, C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A급지, B급지, C급지로 간다.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도 그렇지만 지역 내에서도 그렇다. 강남 내에서 A, B, C급 중에 지금 C급지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 B급지, 그러니까 마용성 이런 데는 A급지가 움직이고 B급지로 넘어가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A급지 중에 A 플러스 지역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 많이 올라가지고 강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뭐 반포, 압구정, 대치, 뭐 개포 이런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일원동을 본다든지 수서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남구 내에서도 A, B, C가 있잖아요. 그래서 C급지에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동구를 갔는데 성동구에서 갑자기 이제 올드한 아파트 신축들이 다 오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오래됐지만 입지가 좋은 거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제 C급지로 가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신축, 역세권의 소형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벌써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방에 보면 맨날 계약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올 초부터 다 사더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은 좋다 이거지. 지역이 좋은데 단지 레벨로 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것도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갖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밑에가 뭐냐면 매물수. 그래서 매물수가 34개에서 23개로 쭉 줄었다는 거죠. 원래 얘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간 거죠. 84제곱미터 국평 이야기하는 겁니다. 84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가격은 뭐냐 하면 이게 여기 앞에가 잘린 건데 어쨌든 가격도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몇 천만 원 이상 뛰고 매물도 훅 줄고 있다. 이런 단지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을 모니터링한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좀 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1, 2주 걸릴 건데 8월 17일에 공개하겠다. 어디서? 스카이 30일에서 특강 후레이님하고 함께.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서울은 A, B, C급지로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9레벨, 거래량이라든지 단지 내 매물수, 호가 등을 보면서 그 다음 지역과 단지를 선택해서 집을 사시면 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스트롱바이다.